네, 오늘도 2부 마지막 순서는 조성우의 퍼스트클래스로 함께하겠습니다. SK증권 영업부 PIB 센터 조성우 차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순간 이름이 생각 안 나서 버벅버벅거릴 뻔했어요. 뭐 생각 안 날 수도 있죠. 뭐. 정신없이. 네. 네, 오늘은 이제 추석 연휴를 앞두고 국내 증시는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네. 좀 걱정을 덜고 나는 추석 연휴를 보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고민하지 마시고 0220-4822, 0220-4822로 전화 주시면 조성우 차장님이 직접 상담을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샵 2034로 문자 남겨주셔도 상담이 가능하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조성우의 퍼스트 클래스 오늘의 주제 만나보시죠. 네, 연휴 이후의 시장이 어떻게 될 거냐? 네. 이게 제일 궁금하죠.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연휴 이후의 시장이 어떻게 될까 보다 그냥 저 제목은 이제 우리 퍼스트 클래스가 연휴 이후에 뭐 할 거냐로 해석하시면, 그러니까 시장도 이제 색깔을 좀 뚜렷하게 하지. 저도 지금 정규 종목 2개만 있잖아요. 네. 아직 보여드리지 않은 카드들이 많이 있으니까 오늘 시간은 이제 연휴 전이고 하니까 연휴 이후에는 이제 우리 퍼스트 클래스가 어떠한 종목 전략을 구사할 것이냐, 이제 이게 사실 주제고, 잠깐 시장 점검 잠깐 하고요. 네. 오늘 좀 뒤쪽에서 얘기 많이 해드릴 거예요. 자, 코스피 차트 잠깐 점검하고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여러분, 그러니까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또 시장이 또 좀 흔들린 모습이기는 했는데, 일단 수급 상황이 크게 나쁘지 않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제 외국인이 뭐 종가상으로 보게 되면 뭐 장중에 좀 순매도 하긴 했지만 종가상으로 좀 순매수로 전환해서 끝난 게 있고, 다만 이제 그 연휴를 앞두고서 이제 외국인들이 그동안 좀 이제 선물 시장에서의 그 매수 포지션을 어제 좀 대거 좀 일부 청산하는 요거, 그러니까 아무래도 연휴 이후에 어떤 시장에 대해서 좀 단기적으로 좀 변동성에 대비하려면 역시 파생 시장의 포지션이 가장 외국인 입장에서는 수월하니까 이제 인덱스에 대한 이제 어떤 매수는 계속 이어지는 기조다. 요거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최근에 어떤 수급에서 물론 반갑긴 하지만 조금 아쉬운 점이 바로 이제 기관의 매수 조치가 이제 중심이 이제 금융 투자라는, 그러니까 수급의 어떤 연속성을 좀 장담하기 어려운 주체인데 이제 이렇게 샀다 팔았다를 좀 반복하는 요런 이제 작용들, 요런 것들이 시장에 좀 단기적으로 어떤 흔들림을 줬다. 요 정도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의 시장 방향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어제도 뭐 큰 어떤 수급의 방향을 보게 되면 외국인이 단기적으로 전기전자를 좀 일시적으로 좀 매도한 측면이죠. 그걸 또 화학주를 또 매수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그 두 업종을 빼면은 순매수 기조는 좀 이어졌다. 이런 식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어제 이제 전기차 배터리 이 3대장 중에 이제 이 SK 이노베이션하고 이제 삼성 SDI 이슈가 좀 시장 어지럽힌 것도 분명히 있고, 그러니까 체감 지수를 좀 안 좋게 한 측면이 있는데, 이 두 종목은 잠깐만 점검하고 또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두 종목이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 배터리 사업 분할 이슈로 어제 좀 하락폭이 좀 나왔는데, 일단 SK 이노베이션은 분할을 확정을 해버렸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4%대 하락을 했고, 삼성 SDI는 배터리 사업을 분할한다는 것을 부인했죠. 그래도 이제 3% 이제 하락을 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요거를 다 분할한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실제,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일단은 뭐 시장에서 그 배터리 사업 분할이라는 것을 일전에, 그러니까 LG화학도 이제 분할을 결정을 하고 LG 에너지 솔루션의 상장까지 그림이 가고 있고, 그러니까 SK 이노베이션도 같은 수순일 거고, 삼성 SDI도 일단 뭐 배터리 사업 비중이 무려 80%를 차지하니까 뭐 기둥을 뺀다라는 게 아니라 뭐 지불 뭐 거의 뭐 지붕만 남겨놓고 다 이제 내보내는 거니까 사실 시장에서도 반향이 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한다라는 아주 아름다운 표현이 있기는 한데, 분할을 왜 할까요? 뭐 따지고 보니 돈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분할해서 상장을 시키면 뭐가 들어와요? 돈이 들어오잖아요. 네. 그거 말고 뭐가 있을까요? 아니 근데 삼성 SDI는 이제 좀 뭐 배터리 사업 부문에서도 흑자 구조가 조금씩 확인이 되고 있는 단계인데 그렇게 돈이 많이 필요할까요? 배터리 사업이 얼마나 큰 장치 산업인데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 분할을 하는 거긴 그렇죠.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 SDI는 회사 측이 아니라고 해명 공시까지 내놨는데 뭐, 시장은 왜 또 믿지를 않는 거죠? 일단은 LG화학이 했고 SK 이노베이션이 했으니 제가 안 하고 버틸 수 있을까?
왜냐하면 배터리 사업이라는 게요, 네. 여러분 굉장히 설비 투자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반도체 뭐 신규 설비 투자한다고 그러면 막 이게 뭐 한두 자리 1, 2조가 아니잖아요. 막 네. 수십조 단위로. 근데 이 배터리 쪽도 이게 사실은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늘어나는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건데, 물론 이제 번 거 가지고 하면 안 되냐,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렇죠. 왜냐하면 주주가치의 어떤 희석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근데 궁극적으로는 이 전기차 3대장의 배터리 사업 분할은 결국에 그리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뭐 일단 두 개는 확정이 됐고, 그러니까 삼성 SDI도 그리 가는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물론 선택과 집중이라는 좋은 측면들도 있지만, 역시 좀 이제 자금을 좀 조달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솔직히 뭐 유상증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이거 완전히 좀 아니잖아요. 그림이 안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엔 이렇게 분할해서 뭐 새로운 어떤 뭐 그런 이제 뭐 좀 자금을 좀 조달하는 형태 뭐 이런 식으로 갈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니까. 아니 근데 네. 삼성 SDI를 배터리 셀 3사 중에서 좀 그 리스크에서 자유롭다고 해서 매수하신 분들은 그럼 정말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주가가 왜 흔들리냐면, 이제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분가를 하는 거잖아요. 분가를 하게 되면은 예를 들면 이제 분가하는 애가 이제 얼마의 가치를 줘야 될지, 아니면 또 이제 남아 있는 그 기존의 회사에 얼마의 가치를 줘야 될지, 사실 이걸 측정한다라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일전에 LG화학이 그 배터리 사업부를 분사한다고 했을 때 주가가 굉장히 많이 흔들렸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은 그 작용을 지금 SK이노베이션이나 삼성 SDI에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뭐 예를 들면 분산 이후에 기업 가치가 이제 재산정이 된다면 이제 그걸 기준으로 이제 주가는 다시 좀 이제 안정을 찾을 수는 있지만, 지금은 조금 흔들릴 수 있는 구간이라는 점을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런 정도예요. 이거 외에는 뭐 특별히 뭐 이번 주에 봤던 그런 어떤 수급이나 시장의 색깔이나 이런 것들은 오늘 현재까지는 큰 어떤 이 변화는 없다. 그러니까 뭐 오늘 뭐 하루 남긴 했지만 결국에 연휴 이후에도 뭐 이런 방향으로 간다. 뭐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배터리 쪽 얘기로 먼저 시장 점검을 해봤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포트 상담 신청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계좌를 점검해 드리고 있는데요. 022-4822, 022-4822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샵 2034로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럼 추석 연휴 이후로 포트 전략 어떻게 하실 거예요? 종목 더 넣으실 거죠? 이제 넣을 거예요. 이제 네. 두 개는 심하잖아요. 뭐 한 달 보름 됐는데 정규 종목 2개 넣어놓고. 그러니까 제가 너무 찡찡거리나요?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제가 좀 시즌 2에 네. 컴백을 하고 나서 여러분들께 좀 시즌 1보다는 종목을 좀 많이 해야겠다라는 약속을 드렸는데, 사실 이제 지난 한 달 동안의 시장이 그렇게 좀 편안한 시장은 분명히 좀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렇죠. 네. 분명히 시장이 어떤 대형주의 순환 시대를 겪고 나서 뭔가 과도기적인 그런 구간을 지나서 이제 좀 시장에 이제 새로운 색깔이 이제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을 하니까, 결국 이제 그쪽에서 이제 승부수를 좀 던지려고 하는 좀 그런 거에서 저도 좀 뭐 종목을 좀 아끼고 좀 인내한 측면들이 있기는 하고요. 네. 일단 우리 뭐 종목 현황은 한번 점검하죠. 뭐 네. 연휴 직전이니까 뭐 좋은 뭐 이렇게 뭐 모습은 솔직히 아닌데, 그래도 이제 좀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하는 거는 지난 한 달 동안 시장에 이렇게 뭐 대형주들이 막 두 자릿수 급락을 하는 그런 좀 어려운 장에서 일단 우리 종목들 중에서는 기본적으로는 지금 손절 나간 종목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저는 일단 제 종목 전략은 크게 이제 두 가지 원칙입니다. 첫 번째는 일단 잃지 않는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둬요. 그리고 나서 이제 수익을 추구하는 이런 쪽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종목이 이제 우리의 어떤 일상을 방해하지 말아야 된다가 좀 제 철학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그 두 가지의 원칙은 그럭저럭 좀 지켜주면서 버텨내줬다. 이런 정도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올라가서 뭐 머물렀던 구간도 없지는 않지만 현재로서는 저 정도 상황이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제가 시즌 1 때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작하고 나서 한두 달 동안에는 저희 종목들이 뭐 뚜렷한 색깔을 뭐 이렇게 드러내지 못하다가 이제 뭐 한 두 달 가까워지면서 이제 그때부터 루멘스, 뭐 PI 첨단 소재가 이제 이륙을 하기 시작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포트가 이제 균형을 잡아가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일단 연휴 이후에는 좀 본격적으로 우리 종목들도 이제 색깔을 드러낼 것이고,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병력을 투입을 할 거예요. 그걸 좀 말씀을 드릴 거고. 네. 일단은 그러면 이제 연휴 이후에 우리 퍼스트 클래스는 이제 어떠한 쪽에서 이제 어떠한 키워드로 포트 전략을 구사할까? 이건 제 이제 생각인 거죠. 요거를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면, 일단 저는 요 세 가지 섹터에서 이제 좀 승부를 좀 내려고 하는 그런 건데, 네. 일단 저는 연휴 이후에는 이 세 가지 섹터에서 종목을 다 죄다 집어넣을 거예요. 그러니까 IT 그리고 이제 컨택트의 시대로 이제 전환하기 때문에 컨택트를 넣을 거고,
그 수소차는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정규 종목에도 이제 수소차가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이제 이런 판단이 들어서 요 세 가지 이제 섹터에서 저는 이제 종목을 추가적으로 이제 넣을 생각이고 다만 이제 여기서 하나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IT는 그냥 뭐 IT라고 그냥 무작정 살 건 아닌 거고 IT도 사실은 시황에 따라서 뭐 반도체가 가기도 하고 뭐 OLED가 가기도 하고 뭐 이제 그 세부적인 섹터들이 막 움직이고 있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일단 그 실적을 기반으로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성장을 하는 그런 종목을 당연히 이제 편입을 해야 된다 이런 거고요. 그리고 컨택트 쪽은 요렇게 좀 여러분들도 중요하게 좀 체크하실 게 지금 컨택트라고 해서 뭐 일단 뭐 소비주나 경기 민감주가 다 같이 이제 올라가는 상황이기는 한데 여기서 여러분 좀 재무제표는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국면에서 조금 적자가 좀 과대했던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물론 기대감으로 오를 수는 있지만 분명히 제 생각에는 좀 자금 조달 이슈, 뭐 유상증자 이슈가 불거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은 제가 좀 뺄 생각이고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수소차 하나 넣을 건데 큰 놈을 넣을까 작은 놈을 넣을까 좀 고민 중이에요. 근데 큰 놈은 너무 뻔한 종목이 되고 작은 놈은 숨어 있는 걸 갖고 올 건데 이건 여러분들이 뭐 댓글에 큰 거 작은 거 좀 선택해 주시면 제가 그쪽을 좀 반영할게요. 아, 예. 컨택트 예. 큰 종목 작은 종목. 예, 그러니까 알겠어요. IT는 지금 서울 바이오시스가 네. 있는데 서울 바이오시스는 일단 뭐 코로나 그 델타 변이를 죽이는 뭐 이제 살균 시스템 바이오레즈 쪽에서 잠깐 시장에 반응이 있었긴 했는데 뭐 그렇게 오래 가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IT 뭐 이제 자동차 전장이나 LED 쪽에 이제 실적 기반으로 이제 그냥 재편하는 쪽으로 다시 이제 뭐 포커스를 맞추도록 하고요. 계속 그 표를 좀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그리고 이제 컨택트 A는 일단 교촌 FMB가 지금 자리를 잡고 있죠. 그리고 이제 컨택트 B 이제 요건 이제 연휴 이후에 제가 하나 이제 가져올 생각이고 이제 소소차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큰 놈을 할까 작은 놈을 할까 이런 거고 그 제가 이제 시황에 좀 강한 확신이 있지 않는 이상에는 이제 5종목을 다 채우지는 않는데 히든 카드로서 이제 한 종목 정도는 좀 물음표로 좀 남겨놓을 생각인데 그러니까 제 종목의 철학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시장의 주목을 받지 않는 신선한 종목들, 그러니까 언더독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지금 이제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들은 탑독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신선한 언더독 종목들로 구성을 할 거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이제 서서 이제 올라오면서 하나둘 이제 시장에 관심을 받게 되고, 나중에는 이제 시장에서 그 종목이 열광하게 되고, 사실 이제 제 종목의 어떤 철학이나 전략이 바로 이런 거니까, 너무 이렇게 뭐 단기적으로 뭐 이렇게 뭐 조급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우리 퍼스트 클래스의 종목은 그냥 사놓고, 그냥 뭐 이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열심히 이제 일을 하시고, 뭐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또 일상을 그렇게 좀 지내시면 된다. 이런 쪽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서, 네. 앞으로는 이제 좀 연휴 이후에는 이제 저렇게 말씀드린 대로 종목을 이제 하나 둘 이제 넣어가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포트를 좀 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수소 작은 거 좋다라고 얘기하신 분 있고 작은 거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큰 거도 있는데 네. 저는 큰 거. 뭔지 아시겠죠? 네, 네. 갈렸네요 2대2로 이렇게 되면. 네. 그러니까 큰 거 작은 건데 이제 큰 거는 이제 이름 되면 알만한 종목일 거고. 그러니까 작은 거는 하는 종목일 수 있는 건데, 근데 요거는 그러니까 작은 거는 좀 약간 이제 최근에 이 소소차 관련해서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좀 시세가 제법 난 종목들이 많아요. 그래서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르고 네. 고르다 보면 한두 개 정도 있기는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들 종목에 대해서 제가 이거는 무조건 사야 되겠다는 확신이 아직은 안 드는 단계고, 그러니까 큰 놈은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중간에 할 거 아니에요, 최소한. 네. 그러니까 그런 쪽인데 일단 여러분들이 좀 좀 추구하시는 쪽으로 제가 좀 포커스를 맞출게요, 그거는요. 그러니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 좀 숨어 있는 종목을 찾아온다는 의미에서는 작은 걸 좀 하고 싶은 욕심은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어떤 종목이든 간에 이걸 하면 좀 되겠구나라는 좀 강한 좀 판단이 들어야 되는 거니까 그건 이제 여러분들의 좀 의견을 좀 많이 반영하도록 하고요. 일단 연휴 이후에 컨택트의 이제 색깔이 좀 더 이제 본격화된다고 하면은 시장의 분위기도 많이 바뀔 거니까 여러분들이 연휴 이후에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좀 이제 고민하고 또 이제 전에로 좀 재정비를 좀 해놓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큰 거 작은 거 상관없이 수익 많이 나는 걸로 해달래요. 근데 뭐 많이 나면 좋은데 일단 네. 안 잃고 시작을 해야 되니까 그게 더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석 연휴 어떻게 보내세요? 그냥 사장님은? 푹 쉬려고요. 제가 이제 뭐 시즌 2 이제 컴백을 하고 또 이제 중간에 제가 좀 이제 소속을 바꾸는 좀 그런 일들이 있어서 여름휴가를 제가 못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연휴에는 어디 안 가고 그냥 집에서 편히 쉴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화이팅 하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추석 인사를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